여러분 12년 만에 돈 벌 기회가 왔습니다. 꼭 주목해주세요. 미국 재무부가 차입금을 1조 달러 증액한다는 소식에 이어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금융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피 지수 1.9% 폭락하고 코스닥 지수도 3.18% 폭락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도 2%대로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298.5원으로 마감하며 13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인 AA로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강등하며 향후 3년간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부채 한도 교착 상태와 극적 해결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A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거버넌스가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재정 악화 즉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지난 20년간 빚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고 A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채 상태가 점점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어 신용평가사들도 쉽게 강등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등한 것은 그만큼 미국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 세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국 재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피치는 무리를 하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했을까요? 미국의 국가 빚은 31조 4천억 달러로 원화로 4경 원이 넘습니다. 즉 4만 조 원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4경 원에 대해 이자 3%만 잡아도 1년 이자가 무려 1200조 원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 2년 예산에 해당하는 1200조 원을 미국은 매해 중국, 미국 연방준비은행, 각국 정부, 연기금 등 미국 국채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차입금도 사상 최대인 1조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보통 국가들은 이 정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빚이 증가하면 디폴트 즉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하며 연명하는 이유는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며 달러를 찍어 전 세계로 유통시키기 때문입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잉크값만 지불하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나라를 운영해 갑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항상 많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빚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계속 늘어나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 계속 사주면서 미국 경제는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굴러갑니다. 피치는 세수 감소, 재정 지출 증가, 이자 부담 확대 등으로 미 정부 재정 적자가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세금으로 돈을 걷어 들이는 거에 비해 쓸 돈이 훨씬 많고 빚이 너무 많아 이자가 늘어나며 미국 정부의 적자가 더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년 만에 2배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했다는 겁니다. 피치는 소비와 기업 투자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미국 경제가 올해 완만한 침체 즉 마일드 리세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2%, 0.5%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0%대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금리에 대해선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내달 기준금리 상단을 5.75%로 한 차례 추가 인상한 뒤 내년 3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올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침체, 마일드 리세션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준금리도 다음 달 한 차례 인상되어 5.75%가 되면 한미 금리 격차는 2.25로 사상 최대가 됩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조차 재정적자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의 자본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5일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당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 미국 국가 디폴트 지급 불능 상태의 위험이 커지면서 70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었고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6%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3주도 안 되어 17%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도 약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완만한 경기 침체, 0%대 경제 성장률, 사상 최대 기준 금리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던 미국과 전 세계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의 경고를 주기에 충분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21년 만에 사상 최대인 5.5% 기준금리 인상에도 미국 양대 주가 지수는 전고점에 거의 도달했고 한국 코스닥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부동산도 약 20년 만에 최고 금리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털어내지 못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한 개 기업이 속출하고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금융시장만 버블이 끼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고 준비된 투자자들에게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주식, 부동산 같은 우량 자산을 20%, 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12년 만에 온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셔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주식을 사지 못했던 분들은 조정받을 때 기업과 산업에 대해 공부하고 현금을 모으셔야 합니다. 주가가 20%, 30% 빠질 때마다 분산 투자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준비하셔서 자산이 한 단계 점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